동물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리더십이에요. 우리 인간 사회도 그렇죠. 동물 사회도 마찬가지예요. 이 리더십이 어떻게 형성하였는가, 진화하였는가,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인가, 그 특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해보려고 합니다. 이 리더십은 집단을 형성하는 동물에서만 가능합니다.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요. 동물의 리더십을 이해하려면 동물들이 왜 집단을 형성하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. 거의 대부분의 동물 사회에서 이 집단을 형성하는 이유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첫 번째가 포식자 방어입니다. 포식자가 공격을 해온다 하더라도 여럿이서 방어를 하면은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. 두 번째 이유는 이 먹이 찾기인데요. 혼자 이 포획하기보다는 여럿이서 같이 포획을 할 때 유리합니다. 이 집단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단점도 있습니다. 혼자 먹어도 될 것을 여럿이 나누어야 되니까 이게 단점이 되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즘 이게 심각한 우리 사회 문제이죠. 이 감염, 병에 의한 감염이 집단 생활을 할 때 쉽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. 구성원의 욕구가 같을 수가 없어요. 만약 이 구성원의 욕구가 다르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해 충돌이 일어나겠죠. 그리고 이 집단이 와해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집단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조정 과정이 필요한데요. 여기서 우리가 리더십을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는데요. 상호작용하는 개인들이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동을 조정하는 사회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리더는 무엇인가? 다른 이에게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. 이때 동물 사회마다 다음을 좀 더 잘 살펴보시면 좋겠어요. 첫 번째, 사회적 조정이 어떻게 일어나는가? 그리고 그 동물 사회의 리더십 스타일은 어떤 것인가? 입니다.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동물이죠. 네, 코끼리입니다. 이 코끼리 사회의 리더는 우리가 가모장이라고 알려져 있어요. 이 코끼리 사회는 전부 다 암컷과 그들의 자식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. 이 수컷들은 이렇게 따로 살아요. 그래서 보통 이 가모장 하면은 나이 60이 넘은 암컷이에요. 그 무리에서 가장 나이 많은 암컷, 할머니가 이 코끼리 사회의 리더입니다. 사실 이 코끼리 하면은 육상 동물 중 가장 큰 동물이에요. 보통 웬만한 코끼리면은 이 포식자가 없습니다. 코끼리의 가장 무서운 포식자가 누구일까요? 사자인데요. 아주 뛰어난 이 가모장은 이 사자의 으르렁 소리만 듣고도 거기에 맞춰서 적당한 방어법을 펼칩니다. 가모장이 딱 소리를 듣고 이건 좀 위협이 된다. 그럼 뭉쳐. 그러면은 이 코끼리 무리가 이렇게 뭉쳐요. 또 잘 듣고 있다가 야, 이건 한번 해볼 만하다. 그러면은 앞에 돌진. 그렇게 명령을 내리죠. 그럼 앞에 건장한 코끼리 몇 마리가 이 사자들한테 쭉 이렇게 돌진을 해요. 그러면은 사자들이 겁먹고 이렇게 도망가요. 케냐의 암보셀리 국립공원에서 여기에는 한 58개 무리의 코끼리 약 한 1,500마리가 살고 있는데요. 각 그 가모장 그리고 그 사회를 연구해왔더니 아주 재밌게도 젊은 할머니들이 이끄는 그런 사회는 조금 현찮았고 좀 나이가 많은 그런 할머니가 이끄는 사회가 무리가 훨씬 더 번성할 수가 있었어요. 왜 그럴까요? 경험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이 코끼리는 정말 놀라운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데요.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지고 있는 그 지혜 그리고 경험이 많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가뭄이 닥쳤어요. 그러면은 이 코끼리 가모장이
기억을 더듬어요. 아, 내가 옛날 어렸을 때 어땠더라? 그때의 나의 가모장, 그 할머니가 우리 무리를 이끌고 사막 어딘가에 갔는데 아, 거기서 물을 구했어. 그걸 기억해 내요. 수십 년 전인데도. 그래서 그 가모장이 그 무리를 이끌고 거기까지 가요. 그래서 거기서 오아시스를 찾아서 물을 먹일 수가 있는 거예요. 사실 이 코끼리 구성원들은 이 가모장이 이끄는 사회가 마음에 안 들죠? 그냥 떠나면 돼요. 그런데도 내가 떠나질 못해요. 이게 왜 그럴까요? 지금 내가 혼자 살아가기에 지금 경험과 이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. 지금 내 새끼를 잘 키우고 싶으면은 나의 엄마, 이 가모장의 이 경험과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. 코끼리 구성원들은 이 가모장을 절대적으로 믿고 존경하고 따라요. 가모장은 정말 절대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만 절대 군림하지는 않습니다. 단지 이 구성원들이 부닥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 있죠.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만 제시합니다. 그래서 구성원들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지만 절대 떠날 수 없는 그 이유는 바로 가모장의 리더십 때문입니다. 늑대 사회는 우리 인간의 가족하고 아주 비슷합니다. 엄마, 아빠, 새끼들 해서 한 5마리에서 한 10마리 정도 이렇게 가족 단위로 무리를 형성합니다. 늑대는 사실 늘 싸우면서 살아요. 늘 영역 다툼이 있거든요. 이 늑대의 영역 싸움을 보면은 결국 목적은 뭐냐면은 상대방 알파 수컷을 쓰러뜨리느냐 아니면은 우리 알파 수컷이 쓰러지느냐 이 차이예요. 그리고 그런 모든 도전을 물리쳤을 때 이 나의 무리를 계속 성공적으로 이끌 수가 있는 것이죠. 이 알파 수컷 하면은 이 무리에서 가장 강건한 존재예요. 막상 이 알파 수컷을 보면은 이 새끼들에게 굉장히 다정해요. 그리고 이 새끼들하고 잘 놀아줘요.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. 새끼들하고 놀아주는 그런 놀이를 보면은 새끼들이 막 덤비고 이 알파 수컷이 섬에 싸우는 척 하다가 이제 금방 이렇게 누워요. 그러면은 이제 새끼들이 막 자기 아빠죠. 아빠 배에 올라타가지고 내가 이겼다, 막 이러는 거예요. 그 새끼들은 그 순간 엄청난 자신감을 가져요. 이 알파 수컷, 아빠, 내가 가장 존경하는 존재, 이 무서운 존재잖아요. 물론 이게 장난이지만 내 그런 아빠를 한번 쓰러뜨려 봤어요. 그런 다음에 배에 올라타서 내가 승리감을 느꼈어요. 그런 승리감 있죠. 그런 자신감. 이것이 그 새끼들에게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. 어렸을 때 그런 성공을 맛본 새끼들은 성장을 해서 아주 훌륭한 알파 수컷이 될 수가 있어요. 근데 어릴 때부터 한 번도 그런 승리감을 느껴보지 못한 그런 새끼들은 커서도 알파 수컷이 되기 힘들어요.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새끼들하고 놀아주는 이런 알파 수컷, 바로 이것이 그 무리가 번성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. 침팬지 사회를 보면은 번식을 하는 여러 마리의 암컷, 여러 마리의 수컷으로 구성된 사회예요. 비혈연 집단입니다. 한가할 때 주로 하는 일을 보면은 바로 이 털고르기입니다. 근데 털고르기 할 때 사실 나의 몸의 취약한 부분을 드러내거든요. 이렇게 뭐 눕거나 뭐 그래야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서로 털 고르기를 하는 존재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존재예요. 그런데 이 수컷 간에는 이 털 고르기를 통해서 아주 특수한 그런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는데 그게 동맹, 일종의 친구예요. 2007년 탄자니아의 어느 지역에 침팬지의 그 알파 수컷이 있었어요. 이제 피무라고 하는데요. 그 철혈 통치를 했어요. 굉장히 힘이 세고 폭력적으로 이 집단을 이끌어 왔어요. 이 사회에 2인자가 있었는데 이 프리무스였어요. 이 프리무스는 친구가 있었어요. 늘 털고르기를 통해서 이 친한 친구 3명이 있었어요. 2011년 어느 날 또 그날도 피무가 발작을 했어요. 그래가지고 막 폭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. 이 참다 못한 프리무스가 그날은 이 숲속으로 가더니 자기 친구들 3명을 다 불러와가지고 이 피무한테 대적을 했어요. 그 피무를 죽이고 이 프리무스가 이 무리의 알파 수컷이 되었어요. 보통의 경우는
이 프리무스가 알파 수컷이 될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은 이 피무가 훨씬 더 강건하기 때문에. 자, 그런데 프리무스가 이렇게 알파 수컷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동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. 리더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리더를 유지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잖아요. 자, 그래서 재위 기간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우월의 방법을 이용하여서 알파 리더가 됐다. 그러면 재위 기간이 평균 한 2년 정도예요. 그런데 동맹을 통해서 알파 수컷이 되죠. 그러면 재위 기간이 무려 10년이에요. 이 동맹을 통해서 리더가 되고 이 동맹을 통해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 그 사회가 훨씬 더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그 리더는 오랜 기간 동안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. 좋은 리더를 한마디로 딱 정할 수가 없어요. 각 동물 사회마다 이 좋은 리더가 다릅니다. 근데 그 좋은 리더,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인가 이것을 알고 싶으면은 사회가 그 집단이 처해 있는 환경을 이해해야만 합니다. 리더십은 그 사회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환경에서 등장하거든요. 그래서 그 환경이 뭐냐에 따라서 이 리더십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. 왜 리더가 필요할까요? 이 사회의 크기도 다 다르고 구성원도 다 다르고 규율이 엄격한 데도 있고 느슨한 데도 있어요. 그렇지만 이 모든 동물 사회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. 그 어떤 사회를 보더라도 리더가 있는 무리가 없는 무리보다 거의 예외 없이 더 성공적입니다. 좋은 리더가 이끄는 사회가 번성합니다.